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잔반부와 함께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도 크기가 큰 대파열 또는 광범위 파열이라고 하죠. 그 파열이 봉합이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부분 봉합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반부야, 어깨 회전근개 파열 계속 잘 보고 있지? 잘 보고 있답니다. 부분 봉합은요, 어쩔 수 없이 완전 봉합이 안 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수축되고 가동성이 없어요. 움직이지가 않는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에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막 당겨요. 당기고 끌고 해도 완전 복원이 안 되는 경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근데 부분 봉합을 해도 생각보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어깨가 올라가요. 회전근개의 생리학적 기능을 중시하면서 우리가 부분 봉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헤드, 어깨를 위로 올리는 기능을 회복하고, 그래서 근의 치유를 도모하자는 그런 목적이 되겠죠. 회전근개 봉합술에 우리가 5가지 우리가 생리학적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상면, 관상면과 횡단면에서 짝힘의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 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 여기 앞쪽에 있는 근육이죠. 앞쪽에 있는 근육, 뒤쪽에 있는 근육들, 이 근육들이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견갑학은 뒤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근육들,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 아래 위로 봤을 때는 요 위쪽에 있는 우리가 삼각근이죠. 삼각근, 극상근,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우리가 또 하부에 있는 근육들이 회전근개가 잘 맞아주면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짝힘. 그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이전 회전근개 파열 영상 중에서 짝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영상 좀 보세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지뢰받침 운동 형태가 재확립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도 짝힘과 같은 건데요. 그래서 위쪽이 우리가 중요한데, 위쪽 근육이 우리가 받쳐주면서 아래 근육도 같이 밑에서 받쳐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잔반부 어깨를 예로 들어보면 이쪽에 있는 근육이 있죠. 근데 밑에서도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지렛대처럼 이렇게 받쳐주면은 이게 위아래로 받쳐주니까 조금 없어도 부분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어깨는 또 움직여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안정적인 지렛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렛대. 첫 번째가 짝힘, 두 번째가 지렛대, 세 번째는 우리가 현수교 모양이라고 그러죠. 브릿지. 요 이야기도 제가 회전근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리 이론이라고 해요. 다리. 회전근개의 다리, 브릿지. 그래서 현수교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주가 있죠. 큰 기둥들이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줄로 연결되는데 큰 기둥들만 잡아주면은 어느 정도 움직인다는 거죠. 다리도 그렇잖아요. 현수교는 끈으로 했는데도 타이트하게 완전히 하지만 축 처져 있잖아요. 그래도 그 큰 다리가 연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현수교 브릿지 이론에 대해서 한번 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만일 봉합을 했는데 전체가 완전 봉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잔여 결손 부위는 작아야 됩니다. 완전히 잔여 결손 부위가 왕처럼 크면은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봉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봉합을 많이 해서 잔여 결손 부위가 작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잔여 결손 부위는 우리가 가장자리에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봉합을 했는데 요 위가 없어요. 위는 없지만 그래도 앞에랑 뒤라든지 그런 가장자리에 안정성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걔가 부분 봉합을 하더라도 잘 유지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짝힘은요, 우리가 균형이 중요한데 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견관절 전후방 짝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짝힘은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견갑하근과 후방의 극하근의 기능이 제일 작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전후방에 케이블의 부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다 중요한 거예요. 짝힘, 케이블, 브릿지 이런 것들이 다 5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요약이 되는 거예요. 부분 봉합의 주목적은 회전근개 케이블의
부착을 재형립하는 거예요. 케이블을 다시 만들자. 다리를 다시 만들자. 그래서 회전근개를 가동화시켜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선 부위가 남는 부분봉합보다는 그래도 완전한 해부학적 복원이 더 우수하고 나은 기능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분 봉합을 하는 거지 되돌기면은 완전 봉합을 하는 것이 좋다. 부분 봉합을 하더라도 짝힘을 만들고 케이블을 만들어주고 지렛대를 만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요.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봉합이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요. 조그마하면 상관이 없지만 크기가 큰데 무조건 다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봉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봉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동의가 있고 해야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봐야 되겠죠. 특히나 광범위 파열의 경우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수면자라 하더라도 수술 시간은 꽤 길어요. 2시간 넘어가죠. 2시간 넘어가고 오래 걸리면 4시간, 더 오래 걸리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요. 왜 수술이 오래 걸리면 더 오래 걸린다 그래요? 눈덩이 효과예요. 눈덩이. 눈도 작지만 크기가 커지면 대굴대굴 구르면서 커지듯이 수액이 조직 내에 유출이 됩니다. 특히나 회전근개와 관절량이 열려있죠. 이렇게 광범위 파열의 경우에는 원래는 뭐 부분 파열이 조금만 파열이 되면 원래 여기까지 붙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괜찮다 그러지만 이렇게 파열이 돼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있는 경우죠.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대파열이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관절 와 부분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으면 요걸 끌고 여기 와야 되는데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봉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관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관절액이 다 유출이 돼요. 위로도 밑으로도. 이게 사실 이렇게 막아져 있어야 돼요. 회전근개가 있어야 여기가 막아져 있어야 물이 안 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다 새는 거예요. 다 새어나와서 수술이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붓게 되고 얘는 또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을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이에요. 요거 보고 나는데 상당히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액으로 붓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견갑하근을 먼저 봉합을 합니다. 파이로 확인하고 빨리 잽싸게 앞쪽을 봉합하고 오고 돌기 성형술까지 빨리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빨리 해주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조금 여유가 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당겨주는 거죠. 당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부분봉합은 앞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당겨서 우리가 다 오는데 여기까지 다 안 되면 여기까지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여기에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본 사진을 좀 보죠. 그래서 봉합을 하면은 여기까지가 회전근개가 다 덮이면은 우리가 요 부착 부위예요. 다 덮이면은 우리가 완전 봉합이라고 하는데 부분 봉합이 되면은 여기까지만 봉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비어 있는 거죠. 여기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가장자리까지는 좀 봉합을 해주면은 좀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늘어진 회전근개 조직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가 늘어나 있어요. 우리가 약하고 늘어지는 회전근개 조직이 문제인데 일단 회전근개를 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가동화되게 되면 봉합살을 회전근개 조직으로 관통을 시키는데 이게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더 찢어져요. 더 찢어지죠. 그래서 조직이 긴장을 주면 더 찢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우리가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봉합을 잘해야 됩니다. 건이 어느 정도 건이 이렇게 힘줄이 여기가 힘줄이라고 봐요. 여기는 또 파란색은 우리가
여기가 근육이에요. 근육은 봉합이 안 됩니다. 근육은 쭉쭉 찢어져요. 예, 힘줄, 건만 봉합이 되는데 이 건이 약하고 작으면은 봉합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건이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으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건이 중요하더라. 건이 그래서 이거 봉합을 할 때 파열이 안 생기게끔 또 긴장이 안 되게끔 잘 해야 됩니다. 억지로 당기다 보면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 가지고 부분 봉합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련하게 조심조심 해야 되겠죠. 또 재활입니다. 재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은 재활이 중요한데요. 각 파열의 형태에 따라서 재활 방법이 다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수술한 병원에 집도의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이랑 소견을 따르시면 돼요. 재활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요, 파열의 형태가 안 좋고 크면은 보조기를 더 오래 합니다. 보조기를. 그리고 재활도 아주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죠. 재활도 아주 천천히. 그래서 하지만 책에서 나온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견갑학은 봉합 여부에 관계없이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한다면 이 보조기를 좀 차요. 보면 보조기 이렇게 뚱뚱한 거 차죠. 이렇게 보조기라고 해요. 이렇게 딱 스폰지처럼 차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딱 차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의 움직임만 허용해 주는 거죠. 이렇게 딱 차고 어깨 움직이면 안 돼요. 특히나 이렇게 차고 있을 때는 이렇게 올리면 큰일 납니다. 올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오버헤드 움직임은 금지하자. 그럼 이렇게 차고 그래도 뭐 글쓰기나 뭐 식사는 가능해요. 글도 좀 쓰고 밥은 먹어야죠. 밥은 먹는데 팔꿈치는 움직여지니까 이렇게 손을 바로 앞방향으로 드는 것만 가능하다. 밥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다. 팔꿈치 움직임만 하자. 6주까지는 우리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는 12주까지 보조기를 빵빵하게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7에서 12주가 되면은 제가 좀 약간 외회전을 45도 제한을 하지만 견갑하근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동적 외회전을 용인 가능한 범위에서 사용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동적 외회전. 이렇게 자기가 하면 안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쭉 이렇게 좀 해주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해주자 하는 거고, 능동적 움직임은 금지합니다. 능동적인 움직임은 금지하지만 어쨌든 외회전 45도까지는 조금 할 수 있다. 외회전 45도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주까지예요. 12주까지. 그 이후에 이제 12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11주, 17주까지는 우리가 좀 근력 강화 운동을 조금씩 시작해요. 세라밴드 있죠. 세라밴드로 살살 약한 것부터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약한 1단계부터 조금씩 당겨보는 거죠. 그래서 이후 경과에 따라서 색깔을 좀 더 바꿔가면서 가벼운 무게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세게 당기다 보면 파열이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 그리고 수술 12개월까지는 절대로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12개월 되기 전에 넘어지거나 또는 무거운 걸 들거나 또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또 뚝 하고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은 어쨌든 1년까지 절대적으로 조심하자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상을 조금 더 보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4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지죠. SSP는 우리가 극상근, SSC는 견갑하근, 뒤쪽에서 보면 ISP는 극하근, TM은 그리고 테레스 마이너, 이거는 소음근이라고 합니다. 현수교 케이블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렇게, 요게 앞에 있는 여기가 다리예요. 다리 보면 현수교에 보면 다리가 있고 기둥이죠. 앞기둥, 뒷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케이블 모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현수교의 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상당히 우리가 그 인체가 오묘하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회전근개가 잘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분 봉합이 되더라도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요까지 덮이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안 덮이고 요까지만 덮여 있어도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깨를 들어 올리고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관상면 짝힘, 안정적인 지뢰 받침입니다. 예, 위쪽이랑 아래쪽이 딱 받쳐주면은 위로도 아래로도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안정적이더라. 위에 있는 D가 삼각근입니다. 삼각근이고 밑에 있는 C는 하부 회전근개죠. 하부 회전근개. 하부 회전근개는 요게 되겠죠. 밑에 있는 요거 극하근과 소원근,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이 하부 회전근개가 되겠습니다. 횡단면에서 보면 앞쪽으로는 우리가 견갑하근 S, 그리고 뒤쪽에 보면 I, 극하근이 되겠죠. 앞과 뒤쪽에서 서로 잘 잡아주게 되면 움직임이 없고 안정적으로 잡히겠죠. 부분봉합입니다. 봉합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가 다 덮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분봉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므려 보고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좀 남아요. 근데 남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앞쪽과 뒤쪽이 그래도 이렇게 잘 유지가 되면 짝힘이 되죠. 그리고 또 케이블처럼 이렇게 모양이 생겼죠. 이렇게 되면 비록 부분 봉합이지만 그래도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거라도 하고 나와야 돼요. 이거라도 해야 어느 정도 움직이니까요. 부분 봉합입니다. 실제로 사진 보면 이게 상당히 딱딱하고 여기까지 많이 이동해 있죠. 이거 잘 안 된 경우입니다. 너무 딱딱해가지고 수축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므려주고 먼저 오므려주고 그 다음에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다 안 붙죠. 부분 봉합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쭉 앞과 뒤쪽이 짝힘을 잘 이루게끔 해주게 되면은 그래도 기능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짝힘의 균형을 맞춰줘라. 그래서 여기 앞쪽에 뒤쪽에 서로 고정을 해주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 라는 거죠. 상당히 이게 심한 경우에요. 아예 안 움직이니까 뭐라도 해주고 나오게 되는데 이때까지 되면 안 돼요. 이때까지 되면 안 되고 그 전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 봉합보다는 완전 봉합이 되도록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부분 봉합입니다. 여기도 꽤 심한데 이렇게 봉합을 하긴 했는데 다 안 되죠. 여기가 안 덮였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우리 견갑하근은 봉합이 되고 위에 있는 극상근의 일부, 극하근까지 봉합이 좀 됐어요. 여기는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간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분 봉합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라밴드 운동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 파일로 봉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천천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1, 2, 3, 4, 5, 6, 7까지 있고 처음엔 노란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검정색, 그리고 실버, 골드까지 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골드는 완전히 생 고무예요. 이까지 가기는 힘들고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좀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세라밴드 운동도 어깨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잠만보야, 너도 이해가 좀 많이 됐어?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광범위 회전근개 파일은 뭐 수술이 어렵죠. 완전 봉합이 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부분 봉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활을 천천히 아주 보수적으로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오늘의 테이크 홈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